낯설사기 한 번 더 특집 6월 5일 방송 시청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어떻게 보셨나요? 딱히 뭐 재밌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그랬어요. 저도 이제 방송 보다가 엔딩쯤에 BGM이 나오잖아요. 근데 BGM이 나올 때 벌써 끝난다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재밌어가지고 뭐 아쉽다, 뭐 다음화 보고 싶다, 여기서 끝난다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했다고 벌써 끝나지?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내 인생의 50분이 날아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순삭이 아니라 날아간 느낌. 그냥 담백하게 표현하면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조합이 최근 기수분들이 많이 나와서 인물에 대한 호감도 없고 뭔가 조잡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정도 짧다 보니까 커플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사실 크게 안 드는 특집인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보면서 몇 가지 포인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뭐부터 얘기할까요? 정수님? 사기 정수님 먼저 얘기할까요? 아마 이번 화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기 정수님이 육기 현숙님을 선택을 해서 두 분이 데이트를 나가게 됐잖아요. 썸님 같은 경우에는 사기랑 육기를 안 보셨잖아요. 네. 저는 보긴 했는데 좀 옛날 기수다 보니까 어렴풋이 이분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도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육기현숙님은 그 기수에서도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사기 정수님은 큰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의 공통점이 이성한테 어필이 좀 되진 않았던, 좀 선택을 못 받았던 공통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많이 변한 모습들, 다른 참가자분들하고 어떻게 조합이 될까, 이런 것들은 좀 흥미로웠거든요. 게다가 이 두 분이 서로 데이트를 한다고 하니 이 두 커플의 데이트는 조금 관심이 갔어요.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이 두 분의 조합이?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사기 정수님도 본인이 될 것 같은 가능성 있는 분이랑 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전략적인 네. 선택이었다. 그래서 데이트는 어땠나요? 사기 정수님이 유키 현숙님을 선택하고 두 분이 데이트를 했는데 뭔가 자존감이 낮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량에서 그 현숙님이 좀 푸념 섞인 얘기를 좀 했잖아요. 뭐 두 분 다 어느 정도 외모 얘기가 좀 나오다가, 사기 정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신랑감이고 육기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신부감이라는 소리는 듣는데, 다 임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싱글들한테는 관심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정수님도 약간 공감을 하면서 콩짝이 잘 맞았거든요. 티키타카가 사실 잘 됐어요. 공감대 네. 형성이 되면서 정수님도 본선 가면은 장난 아닌데 예선 통과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름 또 유쾌하게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부분은 좋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고깃집 가서 데이트가 이어졌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 주제로만 얘기를 했어요. 네. 차 안에서까지는 괜찮았는데 장소를 옮기고 나서도 계속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건데 좀 맞춰준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뭐 비하적인 얘기 하는 것까지는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선택해놓고 우리는 안 돼요 이러면 왜 선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 되는 사람을 왜 선택한 거예요? 남들이 뭐 안 그렇다 해도 본인 눈엔 이뻐 보여야 사실 정상인 거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호감 포인트가 있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사기 정수님의 태도만 보면 어차피 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네. 어떤 여자분이 그걸 좋아하겠나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감 없는 것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 더 어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수님은 자신감이 너무 없고 계속 자기 신세 한탄? 그런 걸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말씀하신 대로 쥐뿔도 없어도 자신감 있게 해야 호감이 생길랑 말랑인데, 뭐 본인 비하한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왜 본인이 선택한 현숙님까지 싸잡아서 우리는 안 되라는 식으로 매도하냐고요. 그러면 왜 선택했어요, 애초에? 현숙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으면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좋았는지를 들어야지 나도 이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이든 말든 할 텐데, 우린 안 돼요. 우린 이래서 안 돼요. 이 얘기만 들으면 뭐 나 왜 선택했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이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수가 있나요? 기분이 나쁠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안 싫어하면 다행이지. 현숙님이 그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이성적 호감을 안 생겼다 했잖아요. 오히려 현숙님이 성격이 좋아서 그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성격이 좀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만 됐어도 아니 왜 나 골라놓고 나 안 된다고 자꾸 내 자존감 떨어뜨려. 현숙님이 먼저 뭐 이런 주제를 꺼냈잖아요. 정수님의 말에 공감되는 뭐 경험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숙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밝게 긍정적으로 주변에다가 신세 한탄보다는 이거를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뭐 나도 언젠가 잘 되겠지 이렇게 씩씩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인데 정수님이 너무 데이트에서까지 그런 주제로만 얘기하니까 뭐 이거 같이 뭐 구렁텅이로 빠지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 좋은 모습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왜 저렇게 할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현숙님이 자기가 좀 비하를 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호감이 있어서 선택한 여자면 내가 오히려 그분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을 하니까 좀 더 매력이 떨어져 보였어요. 그 인터넷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키가 작은 남자, 뭐 외모가 별로인 남자.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당신은 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들로 인해서 낮아진 너의 자존감과 자기 비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성이 더 매력을 못 느끼는 거다. 막 그런 비슷한 류의 글들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내가 가진 조건이 훌륭하진 않지만 그 조건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잘 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 모습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이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매몰돼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을 어떤 이성이 좋아하겠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다. 그리고 현숙님이 정말 성격이 좋다. 네. 아니, 저였어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랜덤 데이트도 아니고. 예, 현숙님이 고른 것도 아니고. 나 좋다고 골라놓고 우리는 안 돼. 이러고 있으니까. 뭐야, 나는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은. 너나 그렇지, 나는 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숙님이 정말 성격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기 정수님이 이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현숙님이 마음을 아예 닫은 거는 아닌 것 같죠. 완전히 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좀 마이너스가 좀 되긴 한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내가 왜 현숙님한테 호감을 느끼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말을 해주고 자기의 장점을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어쨌든 이 모습은 정말 보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4대1 데이트 했던 정숙님 쪽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25기 영호님이 살을 엄청 빼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본방 나올 때도 여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괜찮은 분이다. 외모도 귀엽고. 쌈님이에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제 나쁘게는 안 보였죠. 저도 좋은 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썸님은 거의 뭐 최애였고 네. 이후에 여론도 보면은 25기 영호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그 25기 옥수님하고 차라리 이어지지 말고 네. 밖에서 좋은 여자 만나세요 이런 글도 많았고 어쨌든 그랬는데 살까지 확 빼고 오시니까 외적으로 비주얼이 장난 아니세요. 저는 24기 볼 때 24기 영수님이 좀만 살 빼고 오시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4기 영수님도 많이 빼지긴 했거든요. 드라마틱한 느낌을 못 받았는데 25기 영호님은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많이 잘생겨지셨어요. 원래도 잘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네. V라인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낯설사계 민박 다른 여자분들도 25기 영호님 많이 원픽으로 뽑았잖아요. 네. 그럴만하다. 그분들 사실 방송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대충 배경 지식도 아는데 외모까지 더 업그레이드 되셔서 24기 정숙님도 25기 영호님이 최고 1순위고 25기 영호님도 24기 정숙님이 1순위고 25기 영호님 역시 매너 있게 어필 잘 하셨고 두 분이 좀 잘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큰 변수 네, 없으면. 그죠? 무난하게. 네. 그리고 이거 데이트하면서 눈에 띄었던 게 24기 정숙님이 25기 영호님이 1픽인 건 다 알았잖아요. 근데 23기 영호님을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네. 밥 먹을 때 막 예. 고기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처음에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심이고 호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24기 정숙님 마음에 24기, 25기 영수님들은 좀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떻게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호감에서 탈락한 상황. 24기 영수님 같은 경우에 사실 같은 기수기도 하고
애초에 좀 배제한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25기 영호님은 1순위고, 그리고 23기 영호님은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대화하고 나서 서로가 안 맞는다고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나.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잖아요. 이 대화를 보면서 23기 영호님이 좀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의 그 기준이 좀 엄격하다 해야 되나? 어떤 기준이 엄격했었죠? 여행도 싫어한다고 하시고 키도 164 이하는 여자로 안 보인다 그러고 지역도 장거리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보면 이 사람이 좀 유추가 되잖아요. 좀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고 집 근교나 집에서만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키는 좀 확고하게 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거 보면은 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키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트하면은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여행이 싫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소개팅에서 여행 좋아한다고 대놓고 말하시는 분들은 애프터를 해본 적이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좀 센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 여행 좋아하면 나 너 싫어, 이런 거 돌려 말하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숙님도 험짓해요. 저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어느 정도 여지를 본 거거든요. 영호님도 거기서 이렇게 막 긍정적인 대답을 안 해줘요. 아니 뭐 좋아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정숙님 입장에서는 굳이 뭐 만날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 않을까. 좀 벽이 생기겠죠. 일상적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걸 안 좋아해도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도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들이라도 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분이 뭐 실제로 만나면 여자친구가 가달라고 하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귀찮고 싫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선뜻 여행을 가자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도가 보면은 좀 맞춰주려는 태도가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표현이 저는 근데 여행을 좀 선호하진 않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소개팅에서 여행 좋아하면 두 번은 안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지가 없는 느낌? 예, 이분은 좀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이 확고하구나, 뭐 타협이 없어 보이니까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딱 부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지없이. 근데 저는 이 조건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키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아니 전 차라리 다 키는 어려워요. 맞아요. 키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근데 여행을 가는 거를 아예 뭐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그럼 여행을 어느 정도 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는 집에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이랑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싫어해요, 이런 조건이랑 다르거든요. 네. 부정적인 조건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저는 단 걸 좋아해요랑 저는 매운 걸 싫어해요 이러면, 그러면은 뭐 매운 거 다 안 먹는다는 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다. 그리고 1대1 데이트에서 어려운 질문도 물어봤잖아요. 이게 어떤 거였죠? 가족이 됐을 때 만약에 가족이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식으로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정숙님은 일반적인 대답을 했어요. 나는 결혼을 한다는 게 영원한 내 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편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숙님의 생각이거든요. 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랑 좀 가치관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차라리 나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대화 매너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그 상대 입장에서 뭐지?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본인이 물어봐 놓고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시구나, 이렇게 끝맺음을 안 주고 뭔가 찝찝하게 만드는?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이 본인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까지는 해줘야지 매너 아니에요? 그쵸. 예. 정답 맞추는 퀴즈도 아니잖아요. 본인의 뭐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가치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럼 정성님도 그렇구나, 나랑 가치관이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본인이 물어봐 놓고 원하는 대답을 안 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쩌라는 거야. 되게 매너가 좋고 잘 리액션을 해주셨어요. 저도 안 겪어봐서 사실 잘 모르죠, 뭐 이렇게 해줬는데 질문 자체도 어려운데 가족이지만 잘못된 거는 뭐 지적하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도. 썸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말투는 기분 나쁘진 않은데 약간 그 끝이 별로 안 좋고 분위기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별로였어요. 분위기를 처지게 만드는, 네. 대화의 티키타카가 안 이루어지는 유형. 내가 던지면 여기서는 그냥 탁 끊고.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이 이성분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5기 영철님하고 17기 옥수님 데이트 내용을 좀 얘기해보면 25기 영철님이 거의 뭐 연예인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참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슨 우상숭배하듯이 너무 긴장하고 너무 우러러보고 해서 말을 안 해버려요. 그냥 1대1 팬미팅 하러 온 것 같아요. 예. 팬미팅 해가지고 그냥 뭐 같이 밥 먹는 거 자체도 영광이고 황홀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방송할 때 악플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좀 위축된 것도 있고 말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말을 안 해요. 말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버려요 그냥.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아니 17기 옥수님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너무 우상숭배를 해버리면 17기 옥수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 부담스럽죠. 예, 그분이 뭐 장점만 가진 것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나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우주 끝까지 가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뭐 실수하거나 그러면 이미지가 깎이는 게 더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오히려 17기 옥수님이 더 장난치려고 한 것 같아요. 예. 영철님한테. 그리고 17기 옥수님이 보니까 뭐 장난치고 말장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받아주고 오죽했으면 데이트 때 심심해하는 게 나왔잖아요. 17기 옥수님 말대로 안 친해지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24기 광수님도 25기 영철님하고 비슷해요. 자기 기수에서 나왔던 방송 모습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던 걸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행동이 위축돼 있고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두 분 다 재미가 없어요. 이분 그 데이트가. 그래서 이번 화가 좀 밋밋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1대1 데이트잖아요. 충분히 케미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5기 영철님이나 24기 광수님이나 실수 안 해야겠다. 내 단점을 감춰야겠다. 막 이런 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매력 어필이 될까 과연. 첫 데이트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기간이 좀 짧아서 저는 커플이 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19기 정숙님이죠? 19기 정숙님이 좀 데이트 매너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피곤하다고 하고. 예, 대놓고, 아, 졸리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은 김이 확 셀 것 같거든요. 호감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물론 피곤한 건 이해합니다. 그분이 간호사시니까 뭐 아마 교대 근무를 하시겠죠? 근데 다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할 줄 아는 게. 거기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피곤하다 그럼 피로가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해서 피로가 해소되면 모르겠는데 그 입 밖에 낸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는 거 아니고 상대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데 보통은 근데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어요. 참지. 그러면 참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품은 가리지. 가리고 하든가 아니면 네. 하품을 하고 나서 죄송해요. 좀 피곤해가지고 하품이 나왔어요. 이러지 대놓고 피곤하다고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가 피곤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격이다. 그래서 연애를 아직까지 그분 못소리세요. 근데 뭐 또 광수님은 그래도 좋대요. 24기 광수님이 본인 기수에서는 엄격한 기준에 여자 3명을 저울질하시던 분이 여기에서 너무 위축돼 보이고 상대가 그렇게 무례하게 나왔는데도 좋다고 하니까 좀 상반된다. 25기 영철님 얘기도 다시 해보면 그 본인 기수에서는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많이 만났다 하고 막 손도 막 잡고 막 여자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던 모습을 보여주시던 분이 소녀 감성으로 팬미팅 하듯이 별로였어요. 그런 모습들도 네. 전에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그렇죠.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저희가 저번 리뷰에도 그랬잖아요. 스태프라고 하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가고 그러니까 좀 사람의 급을 나눠서 대하는 모습들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뭐 연예인하고 일반인하고 다르게 대해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연예인들한테는 뭐 오 이러해주고 일반인이나 내가 뭐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막 대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태도가 행동에서 나오는 거다. 자기가 높게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좀 만만하게 보니까 막 쉽게 대하고 그런 거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연예인을 만나면 저 같으면 오히려 신기해서 말을 많이 걸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지 말 실수할까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했는데 그런 것도 나온 것 같네요. 위축이 되기도 하고 본인 자체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워하고 만만하면 막대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약 약강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번 기수에서는 24기 광수님하고 25기 영철님이 좀 활약을 해야 재미가 나오는 기수였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좀 위축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더 재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화 예고를 보면
옥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여자 출연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하러 다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음 화부터는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기대가 안 됩니다. 사실 이번 낯설 사계는 좀 망한 것 같긴 해요. 커플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좀 재미가 떨어지는 기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짝은 좀 맞추고 하시지. 낯설 사계는 사실 한 4명 이렇게 해서 소수로 담백하게 하는 맛이 있는데 너무 어수선해요. 너무 많아요, 이거.